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건 단 0.2초면 충분합니다. 루마니아 국립발레단의 유망한 발레리나였던 제 이야기가 바뀐 것도 그렇게 짧은 순간이었으니까요. 눈부신 서울 무대에서 그랑 제때 착지 실패로 발목이 꺾인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때로는 가장 아픈 넘어짐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발목을 치료해준 한국재활의학과 의사와의 만남이 단순한 의사-환자 관계를 넘어설 줄은 상상도 못했죠. 게다가 고국의 가족 위기와 예상치 못한 임신 소식까지. 무대를 포기해야 할 위기에 놓였을 때 누가 이 모든 혼란이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 될 줄 알았겠어요? 한-루마니아 문화가 만나 탄생한 특별한 결혼식, 그리고 제가 발견한 새로운 형태의 무대까지. 완벽한 발레리나의 꿈을 안고 한국에 왔다가 완전히 다른 삶을 발견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가장 값진 선물이 된다는 것을 말이죠.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엘레나, 발을 더 펴. 그래, 더. 지휘자의 카운트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순간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루마니아 국립발레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왔어요. K컬처 교류 공연이라는 특별한 무대를 위해서죠. 리허설 도중 피루엣을 돌다가 오른쪽 발목이 살짝 접혔습니다. 순간적인 통증이 찾아왔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야만 했습니다. 이 공연은 제게 단순한 무대가 아니었으니까요.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계속 춤을 추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루마니아에서 집 대출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아버지 미하이는 과묵한 몫으로, 어머니 소냐는 항상 저의 꿈을 지지해 주셨죠. 이번 해외 공연 수당으로 대출 상환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통증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후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발목에 얼음을 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낯설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은 본 공연. 이 발목으로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반드시. 그날 밤 발목에 테이프를 감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통증보다 더 무서운 건 실패였으니까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제 꿈을 위해 이 무대는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공연 당일 무대 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테이핑을 단단히 하고 심호흡을 반복했습니다. 동료 다현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요. 그냥 긴장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솔로 파트를 마치고 그랑 제때를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착지하는 순간 발목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극심한 통증에 무대 위에서 넘어졌어요. 음악은 계속됐지만 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무대 뒤로 부축받아 나오며 눈물이 흘렀어요. 20년 동안 꿈꿔온 무대가 이렇게 끝나다니. 발목은 눈에 보이게 부어올랐고 통증은 참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급성 염좌네요. 지금 상태로는 무대에 다시 설 수 없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올려다보니 한 남자가 제 발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윤재환. 그날 공연장에 의료자문으로 와 있던 재활의학과 전문의였죠. 당장 쉬면 2주, 무리하면 2달 이상 걸립니다.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재환의 말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각보다 친절했어요. 얼음팩을 직접 가져다주고 통역을 연결해줬죠. 심지어 제가 숙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직접 동행까지 해주었습니다. 의사니까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행동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처음으로 발레가 아닌 제 자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낯선 만남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재환이었어요. 그는 발목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로서 걱정돼서요. 발레리나의 발목은 평범한 염좌가 아니니까요. 재환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재활 코칭을 자청한 겁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낯선 사람의 호의가 부담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발목 상태를 보니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는 재활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교류죠. 재환의 미소에 경계심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재활 세션이 시작됐어요. 재환은 매일 아침 진료 전 또는 저녁 진료 후에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자가 테이핑 방법부터 발레 습관 교정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알려줬어요. 발끝으로 서는 건 아름답지만 발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부터는 발목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봅시다. 재환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는 의사였지만 발레에 대한 이해도 깊었어요. 스포츠 의학을 전공하며 많은 무용수와 운동선수를 치료해왔다고 했습니다. 재활 세션 중에 저는 조금씩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파요 같은 간단한 문장들이었죠. 재환은 제 서툰 발음에도 항상 칭찬해 주었습니다. 엘레나 씨의 한국어는 제 발레만큼 빠르게 늘고 있네요. 당신의 발레요? 보여주세요. 재환이 어색하게 플리의 자세를 취하자 웃음이 터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은 날이었어요. 그날부터 우리 사이에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와 환자가 아닌 서로에게 호기심을 가진 두 사람으로 변해갔어요. 한 달이 지나자 발목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재환의 지도 덕분에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안정적인 동작이 가능해졌어요. 작은 성취감이 쌓일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발레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꿈에 대해서요. 발레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5살 때부터요.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어머니가 발레 학원비만큼은 어떻게든 마련해 주셨죠. 재환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의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관심을 느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거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낯선 이와의 만남이 왜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발목이 거의 회복되어 갈 무렵 루마니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소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엘레나,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계셔. 응급수술이 필요하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장에 무리가 왔다고 해요. 즉시 귀국하고 싶었지만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서울 공연이 호평을 받아 앙코르 무대가 확정된 상태였어요. 발레단 디렉터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 빠지면 다음 시즌 라인업에서 제외될 수 있어. 내 선택이야, 엘레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재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단력 있게 행동했어요.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이 중요해요. 지금 가족 곁에 있어야 합니다. 재환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저를 도왔습니다. 항공권을 찾아주고 아버지의 의료자료를 번역해 주었어요. 심지어 루마니아 현지 병원에 의료 정보를 문의하는 이메일까지 보내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제 질문에 재환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환자 케어는 병원에서 끝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걱정되어서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커리어와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던 제게 재환의 지지는 큰 힘이 되었어요. 발레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루마니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출발 전 재환은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아버지 수술이 잘 끝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올 거죠?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우리의 작별은 짧았지만 뭔가 더 깊은 약속이 오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어요.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 우리는 어느새 서로의 삶에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처음으로 강인했던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걱정 마, 딸. 내 춤을 위해 내가 죽기라도 할 것 같았나? 아버지의 농담에 웃음이 나왔어요. 병실에서 며칠을 지내며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계속 메스꺼움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시차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참을 수 없는 메스꺼움에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어머니 소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엘레나, 괜찮니? 벌써 일주일째 아침마다 그러는구나. 어머니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의 권유로 지역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의사가 초음파를 하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6주 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임신이라니. 재환과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습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했던 그날 밤 우리는 감정에 휩쓸렸었죠. 병원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발레리나로서의 경력, 가족의 기대, 그리고 재환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재환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환 씨, 저 임신했어요. 화면 속 재환의 표정이 굳었다가 곧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엘레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결혼하고 싶어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소식, 그리고 재환의 확고한 의지. 모든 것이 갑작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처음으로 무대가 아닌 제 삶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게요. 우리 함께 이야기해요. 통화를 마치고 부모님께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부모님은 놀라움 후에 지지해 주셨어요. 내 선택을 존중한다, 엘레나.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어머니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환이 루마니아로 온다는 거였어요. 그는 직접 제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공항에서 재환을 맞이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피곤한 기색도 없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 미하이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아직 수술 후라 움직임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재환은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고 저는 통역을 도왔어요. 제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소? 아버지의 첫 질문에 재환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엘레나의 꿈도 함께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무대를 포기시키지 말게. 발레는 엘레나의 숨결이요. 아버지의 말에 재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재환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출산 후 제가 발레 교육과 안무 보조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봤다는 거였어요. 무대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춤추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재환은 제 꿈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루마니아에서의 며칠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간소한 시민혼인 절차를 밟았고 곧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환의 어머니 박미정 여사와의 만남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외국 며느리라니. 적응하기 힘들 텐데. 그 말에 긴장했지만 준비해온 정중한 인사를 한국어와 루마니아어로 전했습니다. 어머니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재환은 그동안의 저의 재활 과정과 발전을 모두 기록한 일지를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제가 얼마나 성실하고 강인한지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이 아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봐주세요. 어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박미정 여사는 일지를 보더니 천천히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절은 남을 불편하게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자고 있는 거지. 엘레나,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 그 말에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문화와 세대의 장벽은 정성과 예의로 넘을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한국 전통 혼례와 루마니아 음악을 접목한 특별한 예식을 준비했어요.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무대 의상과는 다른 새로운 아름다움이었어요. 엘레나, 준비됐어? 발레단 동료 다현이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에 남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네가 지켜낸 건 무대가 아니라 몸과 삶이야. 가끔은 포기하는 것이 더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 다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이해하지 못했을 말이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결혼식은 아름다웠습니다. 한국 전통 혼례의 웅장함과 루마니아 민속 음악의 감성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두 나라의 문화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특히 아버지 미하이와 재환이 소주잔을 나누는 모습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사위, 딸의 발목만 고치지 말고 고집도 조금 고쳐줘. 아버지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어요. 재환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그 고집이 엘레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니 완전히 고치진 않을게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발레단을 떠나는 것은 아쉽지만 새로운 형태의 무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산 후에는 발레 교육과 안무 보조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무대는 사라지지 않았어. 그냥 형태가 바뀔 뿐이야.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닌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봄날 우리 딸이 태어났습니다. 소피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루마니아어로 지혜라는 뜻이죠. 우리 소피아가 두 나라의 지혜를 모두 가졌으면 좋겠어요. 재환은 아빠가 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사로서의 냉정함은 사라지고 딸을 바라볼 때면 눈에서 사랑이 넘쳐 흘렀어요.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며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6개월 저는 조심스럽게 발레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대가 아닌 스튜디오에서였어요. 재활 클래스를 열어 부상 경험이 있는 발레리나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소리를 들으세요. 아픔은 경고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어요. 관객에서 제자로 제 무대는 더 넓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든 수업이 끝난 후 빈 스튜디오에 홀로 남았습니다. 소피아를 안고 거울 앞에 섰어요. 맨발로 천천히 아다지오 동작을 시작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리듬, 다른 느낌이었어요. 소피아, 이게 엄마의 무대란다. 언젠가 너도 내 무대를 찾게 될 거야. 딸을 안고 춤추는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 재환과의 만남, 그리고 소피아의 탄생까지.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지금의 저는 행복했어요. 무대는 사라지지 않았어. 무대는 내가 숨쉬는 모든 곳이니까. 그날 밤 재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발목을 다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까요? 재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운명이란 게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우리는 만났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발목 부상에 감사해요. 당신을 만나게 해줬으니까. 재환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한 여행이에요. 때로는 가장 아픈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저는 스튜디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소피아와 함께 간단한 동작을 연습합니다. 아이는 벌써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어요. 재환은 그런 우리를 보며 미소 짓죠. 무대 위에 엘레나도 아름다웠지만 이렇게 일상을 춤추는 당신이 더 아름다워요. 발레단의 코르드 발레로 시작한 저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때로는 루마니아가 그립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찾은 이 새로운 삶은 또 다른 형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 소냐는 영상통화로 자주 소피아의 성장을 지켜봅니다. 아버지 미하이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들은 내년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비행기 티켓 예약했어, 엘레나. 이번엔 내가 당신들에게 갈게. 가족의 대출 문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재환과 함께 매달 조금씩 보태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무대에 서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았다면 이제는 가족을 위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소피아가 잠든 후 베란다에 나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한때는 이 도시가 그저 공연장이 있는 낯선 곳이었는데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무대는 발끝으로 서는 곳만이 아니야.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미소 짓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저의 새로운 인생은 여전히 춤을 추고 있어요. 그저 리듬이 바뀌었을 뿐이죠. 무대 위에서 넘어진 그날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어요. 발레리나로서의 꿈은 변형되었지만 더 큰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무대에서 춤추세요, 엘레나. 그리고 그 말은 진실입니다. 한국에서의 저의 삶은 매 순간이 무대가 되었으니까요.
발레리나의 발목 부상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한 가족의 행복한 일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대가 삶이 되고 삶이 무대가 된 순간 저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어요. 인생은 종종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예상치 못한 전환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되기도 해요. 저에게 한국은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발목이 아닌 마음을 치유해준 곳. 그리고 여전히 저는 춤을 춥니다. 그저 무대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출산 후 회복기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소피아가 태어난 후 처음 몇 주 동안은 아기에게 모든 시간을 쏟았어요. 발레를 그리워하기는커녕 몸을 움직일 에너지조차 없었죠. 무대 위에서 3시간 공연하던 제가 이제는 수유와 기저귀 갈기에 지쳐 잠드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발레리나로서의 삶과는 전혀 다르네요. 어느 날 밤 소피아를 재우며 재환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다르지만 더 아름다운 무대가 아닐까요? 이 작은 관객을 위한. 재환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는 항상 제가 춤을 추던 시절의 저를 존중해주면서도 지금의 저를 더 소중히 여겨주었어요. 그런 그의 태도가 저를 더 빨리 회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출산 후 4개월이 지났을 무렵 몸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소피아가 잠든 사이 거실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끝으로 서는 것은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몸을 움직이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엘레나,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재환이 병원에서 돌아와 제안했습니다. 병원 근처에 작은 스튜디오가 있는데 발레 재활 클래스를 열면 어떨까요? 당신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무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형태로 발레와 다시 연결될 수 있다니.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제가 한국어로 가르칠 수 있을지. 통역사를 고용하면 되죠. 그리고 당신은 벌써 한국어가 많이 늘었어요. 몸의 언어도 있잖아요. 재환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저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단계는 소규모 클래스였어요. 부상 경험이 있는 발레리나들을 위한 재활 수업. 제 경험을 살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커리큘럼을 짜고 한국어 발레 용어를 공부하고 소피아를 돌볼 시간도 확보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재환의 어머니 박미정 여사가 큰 도움을 주셨어요. 내가 소피아 봐줄 테니 너는 내 일을 해라. 며느리도 자신의 일이 있어야지. 처음에는 어색했던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느새 든든한 지원군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미정 여사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지만 제가 단순한 주부가 아닌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첫 수업날 긴장으로 손이 떨렸어요. 작은 스튜디오에는 5명의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유로 발레를 잠시 쉬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발레의 기쁨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은 전해진 것 같았어요. 학생들의 눈빛에서 기대와 설렘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첫 수업은 단순한 스트레칭과 기본 포지션 점검으로 시작했어요. 무리하지 않고 몸의 감각을 천천히 깨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재환에게 배웠던 재활 기법들을 접목시켰어요. 발레는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그 전에 건강한 몸이 기본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귀 기울이는 법부터 배워볼게요.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무릎 부상으로 3년간 발레를 그만두었다고 했어요. 선생님, 오늘 처음으로 춤을 다시 출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무대에 서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성취감이었어요.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제가 찾은 새로운 무대였습니다. 수업은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학생 수가 늘어났어요. 재활이 필요한 발레리나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의 무용수들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부상을 겪은 운동선수들도 제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엘레나의 수업은 단순한 발레 클래스가 아니에요. 몸과 마음의 재발견이죠. 재환의 동료 의사가 환자에게 제 수업을 추천하면서 한 말이라고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제가 한국에서 진정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피아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더 큰 도전을 시작했어요. 아티스틱 리커버리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단순한 신체 재활을 넘어 부상 후 상실된 예술적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이었어요. 부상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에 깊은 상처를 남기죠. 오늘부터 우리는 그 상처도 함께 치유할 거예요. 제 프로그램은 재환의 의학적 지식과 제 경험을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주 2회 신체 재활 수업, 주 1회 예술적 표현 워크숍으로 구성했어요. 특히 예술적 표현 워크숍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부상 경험을 춤으로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숨기지 마세요. 그것을 춤의 일부로 받아들이세요. 완벽함이 아닌 진정성 있는 표현이 더 강력합니다. 이 접근법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얻었어요. 특히 완벽주의에 시달리던 발레리나들에게요. 그들은 제 수업을 통해 처음으로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수업 후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정말 무대를 그리워하지 않으세요? 다시 춤추고 싶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가끔은 무대 위에서 느꼈던 그 짜릿함이 그립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삶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워하긴 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형태로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소피아를 통해서요. 무대는 형태를 바꿨을 뿐이에요. 그 대화 후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테라피 퍼포먼스라는 컨셉이었어요. 제 학생들과 함께하는 작은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무대 경험을 다시 제공하되 완벽함이 아닌 치유와 성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형태의 공연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발레 공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무대가 될 거예요. 공연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안무에 담아내야 했어요. 소피아를 돌보면서 연습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열정적으로 참여했어요. 공연 날 작은 지역 문화센터 홀이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가족들과 친구들이었지만 몇몇 의료 전문가들과 발레단 관계자들도 있었어요. 재환은 소피아를 안고 첫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이 올라가고 저는 무대 중앙에 섰어요. 오랜만에 서는 무대였지만 이상하게도 긴장보다는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공연은 깨진 날개, 새로운 비행입니다. 부상으로 날개가 부러진 듯 했지만 우리는 다시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공연은 기존의 발레와는 달랐어요. 완벽한 테크닉보다는 감정의 진실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각자의 부상과 회복 과정을 표현한 솔로 파트들, 그리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군무로 구성했어요. 제 솔로 파트에서는 발목 부상 순간부터 재환과의 만남, 소피아의 탄생까지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발끝으로 서는 대신 온몸으로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진실된 춤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몇몇 관객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상처와 회복 과정을 떠올렸을 거예요. 공연 후 한 발레단 디렉터가 다가왔습니다. 감동적인 공연이었어요. 이런 접근법은 우리 발레 세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혹시 저희 단원들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제안이 저의 활동 영역을 더 넓혀주었어요. 이제 저는 재활 클래스뿐만 아니라 전문 발레단을 위한 워크숍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업 무용수들이 부상 예방과 지속 가능한 커리어를 위한 방법을 찾도록 돕는 역할이었어요. 소피아가 첫 생일을 맞이했을 무렵 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업을 확장했습니다. 한국 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와 다른 유럽 국가의 발레리나들에게도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발레 세계는 국경이 없어요. 우리의 어려움과 극복 과정도 공통적이죠. 온라인 수업을 통해 루마니아의 젊은 발레리나들과 교류하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에서의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고민을 듣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가끔은 고향이 그립기도 했지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소피아가 18개월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녀가 저의 스트레칭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모방이라고 생각했지만 소피아는 음악만 들리면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춤을 좋아하나 봐요. 엄마의 DNA를 물려받았네요. 재환의 말에 미소 지었어요. 소피아가 커서 발레리나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움직임의 기쁨을 느끼는 모습은 보기 좋았어요. 그렇게 엄마와 아기의 첫 움직임 클래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8개월에서 3세 사이의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발레의 기본 동작을 통해 아이들의 신체 발달을 돕고 부모와 아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춤꾼이에요.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존중하고 발전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클래스는 예상보다 훨씬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한국의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창의적인 발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클래스는 금세 정원이 차고 대기 명단까지 생겼어요. 재환은 이런 저의 활동을 항상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병원 일정을 조정해 소피아를 돌봐주기도 했고 제 클래스의 의학적 조언을 제공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좋은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치료의 연장선이에요. 의사로서 환자의 몸을 고치는 것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당신에게서 배웁니다. 재환의 말에 감동했어요. 그는 항상 제가 단순한 발레 교사가 아닌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 더 큰 책임감과 자부심을 주었어요. 소피아가 2살이 되었을 때 저는 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인클루시브 댄스 프로그램이었어요. 신체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도 춤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춤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신체적 한계는 창의성의 한계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재환의 의학적 지식과 제 발레 경험을 결합해 독특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각자의 신체 조건에 맞는 움직임을 찾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이 프로그램은 언론의 관심도 받았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저희 수업을 취재하러 왔어요. 휠체어를 탄 소녀가 우아하게 팔을 움직이며 백조의 춤을 추는 모습이 방송되었습니다. 엘레나 선생님은 제게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 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방식으로 춤출 수 있어요. 그 소녀의 인터뷰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찾은 진정한 소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대 위에서 관객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자신만의 춤을 찾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무대였습니다. TV 방송 이후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대학에서 특강 요청이 왔고 책을 써보라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부상에서 비상으로라는 제목의 책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제 개인적인 여정과 발레 재활 철학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한국어가 아직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루마니아어로 초고를 작성하고 번역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치유의 여정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며 과거의 상처와 완전히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3살이 되었을 때 책이 출간되었어요. 출판 기념회에는 제 학생들, 재환의 동료들, 그리고 발레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루마니아에서 부모님도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다니 자랑스럽구나. 아버지 미하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소냐는 소피아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한국에 오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제 보니 여기가 내 자리였나 봐. 어머니의 말씀이 와닿았어요. 정말 이곳이 제 자리였나 봅니다. 루마니아에서 발레리나로 계속 활동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삶이에요. 발목 부상은 저를 무대에서 내려오게 했지만 더 넓은 세상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책이 예상보다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인터내셔널 아티스틱 리커버리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부상이나 트라우마를 겪은 후 회복하는 과정을 돕는 센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한 번쯤 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예요. 이 꿈을 재환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진지하게 경청한 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의학과 예술이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센터 설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재환은 의료 네트워크를, 저는 예술 커뮤니티를 활용했습니다.
소규모로 시작하더라도 점차 확장해 나가기로 했어요. 센터의 첫 단계로 작은 스튜디오를 임대했습니다. 리본 스튜디오라고 이름 지었어요.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리본처럼 단절된 예술가의 삶을 다시 연결해준다는 의미였습니다. 스튜디오 오픈 첫날, 소피아는 리본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영했어요. 그녀는 이제 말을 잘하게 되어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소피아는 두 문화 사이에서 자라고 있지만 그것이 한계가 아닌 특별한 강점이 될 거라고요. 리본 스튜디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재활 발레, 인클루시브 댄스, 예술 치료, 그리고 예술가를 위한 심리 상담까지. 재활은 주말마다 무료 의료 상담을 제공했어요. 우리는 완벽한 팀이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어요. 발레 안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무용수로서가 아닌 안무가로서의 새로운 도전이었죠. 선생님, 우리를 위한 작품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긴 학생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였어요. 깨진 날개들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습니다. 부상을 겪은 무용수들, 신체적 제약이 있는 참가자들, 그리고 저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안무였어요. 안무 작업은 쉽지 않았지만 무척 보람찼습니다. 각자의 한계를 장점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창의적 도전이었어요. 한 참가자는 왼팔이 불편했는데 그것을 작품의 중요한 모티프로 발전시켰습니다. 불완전함이 가장 독특한 예술이 될 수 있어요. 작품은 서울의 작은 극장에서 공연되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의미는 컸어요. 관객들의 반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연 후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공연은 제게 치유였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는 것보다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주는 것이 더 큰 성취감을 주었어요. 소피아가 4살이 되었을 때 저희 가족에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환이 대학병원에서 재활의학과 교수 제의를 받은 거예요. 그것은 그의 커리어에 큰 도약이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당신의 사례를 가르칠 수 있게 됐어요. 발레리나의 발목 재활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재환의 새로운 역할은 저희 센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연구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재활의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무렵 루마니아 국립발레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며 제가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제가 양국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던 겁니다. 엘레나, 당신의 경험은 우리에게 귀중한 자산이에요. 젊은 발레리나들이 국제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옛 동료의 요청에 기뻤습니다. 이것은 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기회였어요. 루마니아 발레단의 젊은 무용수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의 예술가들이 루마니아를 방문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연 교류가 아니라 서로의 예술 철학과 훈련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 될 거예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는 부상 예방과 지속 가능한 발레 커리어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발레리나들에게 건강한 발레 커리어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완벽한 공연 하나보다 오랫동안 춤출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더 중요해요.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죠. 워크숍에 참여한 한 루마니아 발레리나가 물었습니다. 부상 때문에 무대를 떠나야 했을 때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슬펐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부상이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해요.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발레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그 대화는 제게도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5년 전 그 발목 부상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소피아도, 재환과의 삶도, 이 모든 의미 있는 작업들도 없었을 겁니다. 교류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합동 공연이었어요. 루마니아와 한국의 무용수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무대 위가 아닌 무대 밖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사람으로서요. 공연이 끝나고 발레단의 예술 감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엘레나, 우리 단에 안무가로 돌아올 생각 없나요? 당신의 시각은 매우 특별해요. 그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루마니아로 돌아가 전문 안무가로 일할 기회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한국에서의 삶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고 센터가 있고 학생들이 있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자리는 이제 여기인 것 같아요. 대신 두 나라를 오가며 프로젝트성 작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에 2번 루마니아를 방문해 안무 작업을 하는 협업 관계를 맺었어요. 소피아와 재환도 가끔 함께 갔습니다. 소피아에게 제 고향을 보여주고 루마니아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자랐던 곳이야, 소피아. 너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란다. 소피아는 루마니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한국 할머니 사이에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세 분 모두 소피아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문화적 차이가 있었지만 손녀에 대한 사랑은 같았습니다. 소피아가 5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발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매일 저의 수업을 지켜보았으니까요. 엄마, 나도 발레 배우고 싶어요. 소피아의 요청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발레의 세계가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잔인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눈빛에서 진정한 열정을 느꼈어요. 좋아, 하지만 약속해. 춤은 즐거움을 위한 거야. 완벽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피아의 발레 교육은 제가 배웠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격한 훈련을 받았지만 소피아에게는 놀이처럼 발레를 가르쳤어요. 기술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소피아는 당신과 달라요. 그 아이는 춤을 직업이 아닌 즐거움으로 배우고 있어요. 재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아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녀의 결정이 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소피아가 발레를 배우면서 저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발전시켰어요. 자연스러운 발레라고 이름 붙인 접근법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존중하면서 서서히 발레 기술을 접목시키는 방식이었어요. 어린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춤꾼이에요.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억누르지 않고 발전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 교육 철학은 많은 학부모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 환경에서 어린이들에게 더 자유로운 표현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제 클래스를 찾았어요. 리본 스튜디오의 자연스러운 발레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스튜디오를 열어야 할 정도로 성장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교사가 아닌 작은 예술교육기관의 디렉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엘레나, 당신은 발레리나였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재환의 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지지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스튜디오 확장과 함께 저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제 철학과 방법론을 공유하고 더 많은 지역에서 이런 접근법이 확산되기를 바랐어요. 좋은 교사는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교사 과정에는 발레 전공자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유아교육 전문가, 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다학제적 접근이 더 풍부한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소피아가 6살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재환과 저는 둘째 아이를 가졌어요.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미하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요. 두 아이, 두 문화, 우리의 작은 세계가 완성되었네요. 임신 중에도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물론 무리하지는 않았어요. 제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수업 일정을 조정하고 더 많은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미하이가 태어난 후 저는 잠시 일을 쉬었어요. 그동안 양성한 교사들이 스튜디오를 잘 운영해 주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는 제 경험을 더 깊이 성찰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했어요. 이제 우리는 작은 교육기관을 넘어 더 체계적인 연구와 발전이 필요해요. 재환과 함께 움직임과 치유 연구소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하되 대학 및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움직임 기반 치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이었어요. 당신의 경험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을 체계화할 시간입니다.
연구소 설립을 위해 저는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무용치료학 석사 과정이었습니다. 실무 경험은 풍부했지만 학문적 기반을 더하고 싶었어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가족의 지원으로 가능했습니다.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우리는 평생 배우는 거란다. 소피아와 미하이에게 종종 말해주었어요. 두 아이는 저의 가장 큰 응원군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종종 제 공부를 도와준다며 제 책상 옆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대학원 과정에서 저는 트라우마와 신체 기억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부상 후 무용수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였어요. 신체는 모든 경험을 기억합니다. 부상은 육체적 상처를 넘어 깊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제 연구는 학계에서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국제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었고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기회도 있었어요. 제 이론과 실무 경험이 결합된 접근법은 독특한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엘레나의 연구는 예술과 의학, 심리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교수님의 평가에 기뻤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발레 교사가 아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연구자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저희 연구소는 더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움직임 치유 프로토콜이라는 표준화된 방법론을 만들었어요. 이 프로토콜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방법론이 병원, 재활센터, 학교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연구소는 정부 지원을 받아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지역 병원과 협력하여 환자들에게 움직임 치유 세션을 제공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웰빙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성과는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냈어요. 저희 연구소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어요. 소피아가 8살, 미하이가 2살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1년간 루마니아에서 지내기로 한 거예요. 제가 루마니아 국립발레학교에서 움직임 치유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엄마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루마니아의 예술교육에도 제 경험을 나누고 싶고요. 재화는 1년간의 연구 휴가를 받아 함께했습니다. 그도 루마니아의 의료 시스템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관찰하고 연구할 계획이었어요. 루마니아에서의 1년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소피아와 미하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루마니아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소피아는 루마니아어를 빠르게 배웠고 미하이도 첫 단어를 루마니아어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될 거야. 아버지 미하이는 손자들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는 이제 은퇴하여 조용한 시골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와 미하이는 할아버지의 목공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루마니아 국립발레학교에서의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전시킨 방법론이 루마니아의 전통적인 발레 교육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어요. 엘레나의 접근법은 우리 학생들의 부상률을 30% 감소시켰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발레학교 디렉터의 평가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는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어요. 루마니아에서의 1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또 다른 기회를 제안받았습니다. 유럽의 여러 발레단과 무용학교를 순회하며 워크숍을 진행하는 프로젝트였어요. 당신의 경험과 방법론은 유럽 전역의 발레 커뮤니티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매력적인 제안이었지만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삶이 있었으니까요. 대신 1년에 몇 차례 유럽을 방문하여 집중 워크숍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기로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확장된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움직임 치유의 철학을 더 널리 알리고 싶었어요. 우리의 몸은 국경을 넘어 같은 언어로 소통합니다. 춤은 보편적인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인터내셔널 무브먼트 헬링 네트워크를 설립했습니다. 전 세계의 무용가, 의료 전문가, 심리학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이었어요.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공간이었습니다. 소피아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엄마, 저는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처럼 치유자도 되고 싶어요. 소피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보며 자라왔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엄마는 항상 지지할 거야. 다만 기억해. 무대는 여러 형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지키는 거야. 소피아는 열정적으로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어린 친구들을 위한 창의적 움직임 수업의 보조교사로도 활동했어요. 그녀는 이미 두세 개를 오가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하이는 다른 관심사를 보였어요. 그는 음악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특히 피아노와 작곡에 재능을 보였죠. 우리는 그의 관심사도 똑같이 지원했습니다. 각자 다른 무대에서 빛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진정한 열정을 찾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자주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발목 부상으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기도 했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전환이 우리를 더 적합한 무대로 인도한다는 것을요. 10번째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재환과 저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히스토리 인 모션이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예술과 의학의 만남, 문화적 융합, 그리고 상처에서 시작된 치유의 여정을 담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이 될 거예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재환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것을 넘어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으니까요. 상처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 중 우리는 5년 전 처음 만났던 그 공연장을 다시 찾았어요. 무대 뒤 응급처치실, 제가 넘어졌던 바로 그 지점. 모든 것이 시작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재환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운명처럼 느껴져요. 무대 위에 서서 빈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이곳은 제 꿈의 무대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무대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더 넓고 더 의미 있는 무대에서요. 다큐멘터리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예술가들과 의료 전문가들에게요. 그것은 두 세계가 어떻게 협력하여 더 큰 치유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으니까요. 엘레나와 재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분야를 넘어선 협력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요. 다큐멘터리 상영 후 한 의학 교수의 코멘트였어요. 그 말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여정이 이제는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팔을 움직여 봅니다. 15살 때처럼 완벽한 아라베스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운 움직임이에요. 몸은 변했지만 춤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발레단에서의 제 꿈은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여전히 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단지 무대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더 넓은 무대, 더 다양한 관객들과 함께하는 무대로요. 엄마, 내일 제 첫 솔로 발표회예요. 긴장돼요. 소피아가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12살이 된 그녀는 이제 진지한 발레리나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어요. 긴장은 자연스러운 거야. 그것도 공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렴. 그리고 기억해,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이야. 소피아를 안아주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이상한 여행이에요. 한 번의 넘어짐이 이렇게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무대에서 춤추세요. 그리고 그 무대는 발레단의 무대보다 훨씬 더 넓고 더 아름답습니다. 삶 자체가 무대가 되었으니까요. 발목 부상으로 시작된 여정은 이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큰 물결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그날로 돌아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날 넘어지지 않았다면, 만약 재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다른 무대에서 다른 형태로 춤추고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의 이 삶, 이 무대가 제게는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엘레나,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공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재환의 말이 맞아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저는 여전히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춤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단지 형태가 바뀔 뿐이죠. 오늘도 저는 스튜디오로 향합니다. 새로운 학생들, 새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새로운 치유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찾은 진정한 무대입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춤추는 끝없는 춤의 여정이에요.